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재. 저택의 높은 창문 밖으로 천둥이 울렸고 윤서현의 손은 깃털 먼지털이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시계가 자정을 알리며 그 깊은 울림이 빈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녀는 김민재 씨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모든 표면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녀는 오늘 밤이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현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된 채로 어둠을 가로질렀다. 내 서재로 잠시 와주시겠어요? 김민재는 벽난로 옆에 서서 춤추는 불꽃에 날카롭게 비친 실루엣을 만들었다. 42세의 그는 수십억 가치의 제국을 지휘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의 부는 개인적 비극으로 생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고 했다. 서현은 8개월 동안 그의 저택에서 일하면서 그가 매일 자신 속으로 더 깊이 후퇴하는 것을 지켜봤다. 네, 사장님?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재는 오늘 밤 더 작게,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마치 벽들이 기대에 차서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그가 몸을 돌리자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동자가 불빛을 반사했다. 우리 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죠. 서현의 손가락이 유니폼을 꽉 쥐었다. 8개월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거의 10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강렬한 시선이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상속자가 필요해요. 그가 계속해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길 원해요. 깃털 먼지털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 아주 간단해요. 그는 책상으로 이동해 두꺼운 마닐라 봉투를 꺼냈다. 당신이 내 아이를 임신하면 5억 원을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인공적인 방법으로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완전한 비밀 보장, 그리고 평생 재정적 안정을 보장합니다. 서현의 마음이 빙글빙글 돌았다. 5억 원. 과거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왜 저인가요? 서현의 입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질문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당신은 건강하고 지적이며 가장 중요한 건 비밀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아이를 임신하여 만사까지 유지하고 모든 친권을 포기하며 우리의 계약에 대해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현의 목이 말랐다. 그 후에는요? 자유롭게 떠나서 원하는 곳 어디서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당신의 것이고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는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한 가지 조건만 빼고요. 당신은 절대 그 아이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시계가 침묵의 매 순간을 꾸준히 새기며 째깍거렸다. 서현의 과거가 그녀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거짓말들, 도망치기, 사라지고 싶은 절박한 필요성. 5억 원이면 그녀의 옛 삶으로부터 꽤 많은 거리를 살 수 있었다. 주말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하며 약간의 고개 끄덕임으로 그녀를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서현이 떠나려 할 때 그의 책상 위 서류 아래 부분적으로 숨겨진 사진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한 여자가 작은 소년을 안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둘 다 기묘하게 친숙했다. 그날 밤 늦게 차고 위에 있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현은 단어들이 흐려질 때까지 계약서를 쳐다봤다. 조건은 분명했고 돈은 인생을 바꿀 만했다. 그러나 김민재가 그 사진을 볼 때의 눈빛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사진, 구겨지고 다른 사진을 꺼냈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커플, 시간과 다루는 동안 흐려진 얼굴들,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연결고리,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부모님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들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그녀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천둥이 다시 울렸고 이번엔 더 가까웠다. 서현은 창문으로 걸어가 번개가 저택의 위압적인 실루엣을 비추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방들 중 하나에서 김민재는 아마도 여전히 깨어 있을 것이고 자신만의 유령들에 쫓기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 알 수 없었던 것, 은 그의 서재에서 김민재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것이다. 배경 조사를 시작하라. 그는 명령했다. 윤서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모든 것.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주저했다. 사장님, 예비 조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서현이라는 이름, 8개월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고 그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자의 미소가 이제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밤에 사라진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여자를 상기시키며 그녀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 그는 명령했다. 그리고 왜 그녀가 정말 여기 있는지. 바깥에서 마치 자연 자체가 시작된 일의 규모를 이해한 것처럼 폭풍이 격렬해졌다. 서현도 김민재도 그들의 삶이 이제 어느 한쪽도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비밀의 그물에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딘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선명하고 맑게 밝아왔고 전날 밤 폭풍의 모든 흔적을 씻어냈다. 서현은 기계적으로 아침 루틴을 수행했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김민재의 제안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저택의 반짝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모든 표면이 그녀의 결정에 무게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네요. 나영숙, 나이든 요리사가 빵 반죽을 치면서 관찰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서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피곤해요. 폭풍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잠을 앗아간 것은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3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던 또 다른 폭풍 후 밤의 기억이었다. 사회복지사의 말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다. 당신의 입양 기록들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기록된 부모님들, 그들은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리석 위에 비싼 이탈리아 구두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김민재가 문간에 나타났고 차콜색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가 그가 시선을 돌렸다. 마치 어젯밤 대화가 결코 없었던 것처럼. 커피 블랙, 그는 명령했다. 특별히 그녀에게가 아니라 방 전체에. 그리고 20분 안에 차를 준비해 주세요. 서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커피를 준비했고 그의 눈 뒤에서 불타오르는 질문들을 그가 볼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가 그 앞에 컵을 놓을 때 신문 헤드라인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후 실종 사건 재개. 김민재가 그녀의 관심을 알아챘다. 오늘 뉴스에 뭔가 매혹적인 것이라도 있나요, 윤 씨? 그가 그녀의 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그녀의 맥박을 빠르게 했다. 아니요, 사장님, 그냥 흘깃 봤어요. 그는 커피잔 위로 그녀를 연구했다. 이름에 대한 흥미로운 점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거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 서현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김민재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을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커피를 반쯤 마시지 않은 채로 두고 서현의 신경을 날것으로 남겨둔 채. 그날 오후 늦게 도서관을 먼지 털이하는 동안 서현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거대한 책장 중 하나 뒤로 폴더가 떨어져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서 그녀가 본 적 없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쌍둥이 자매가 될 수 있었던 여자가 바로 같은 저택 앞에 서 있었다. 날짜 스탬프는 2018이었다. 3년 전. 그녀의 손이 떨리며 서현은 함께 있던 메모를 읽었다. 주체의 예상치 못한 출발로 계약 종료, 현재 행방불명, 살해 파일 솜사메이와의 가능한 연결. 출입구에서의 소음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민재가 거기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호기심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윤 씨. 또는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현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저는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랬나요? 그는 방으로 들어섰고 그의 존재감이 공간을 채웠다. 마치 당신이 8개월 전에 그냥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처럼요. 말해보세요. 왜 이 집을 선택했죠? 이 가족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도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깜박였다. 우연히 들은 대화의 조각들, 친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 김민재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다. 3년 전 또 다른 여자가 당신이 서 있는 곳에 서 있었어요. 그녀도 비밀이 있었죠. 그녀도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녀도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서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게 내가 알아내려고 노력해온 것입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에 고정됐다. 그녀가 사라진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에 당신이 내 문 앞에 나타난 이유와 함께. 갑작스러운 바람이 도서관 창문을 흔들었고 서현을 움찔하게 했다. 바깥에서 폭풍 구름이 다시 모이고 있었다. 마치 날씨 자체가 전날 밤의 분위기를 재현하려고 공모하는 것 같았다. 계약서는 여전히 내 책상에 있습니다. 김민재가 말했다. 그의 어조는 겉보기에 무심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을 알아두세요. 나는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떠나려고 돌아섰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서현 씨, 오늘 밤 우편함을 확인해 보세요. 뭔가 밝혀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후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현은 우편함을 열어 다닐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15년 전의 신문 기사가 있었다. 3명의 가족이 신비한 사고 후 사라져 어린 딸의 시신 결코 발견되지 않아. 기사와 함께 있는 사진은 익숙한 집을 보여줬다. 그녀의 어린 시절 집. 하지만 그녀의 세계를 기울게 만든 것은 이름이었다. 실종된 부부의 이름은 윤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씨였다. 서현은 차고 위의 아파트에 앉아서 신문 기사가 부엌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사진 속 친숙한 얼굴을 추적하면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여자의 부드러운 미소, 남자의 자랑스러운 자세. 그들은 그녀가 모든 해들 동안 간직했던 다른 사진 속 같은 부부였고 그들이 윤 가족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김씨였다. 김민재의 가족, 그 의미가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만약 이들이 그녀의 부모라면, 그리고 그들이 김씨라면, 그렇다면 김민재는 그가 그녀의 삼촌일 수 있을까? 날짜들은 그녀의 가장 초기, 기억들, 그녀가 상상 속이라고 들었던 삶의 조각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들여다보니 영숙이 덮인 접시를 들고 서 있었다. 저녁을 놓쳤어요, 아가씨. 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영숙이 말했다. 하지만 음식을 건네주는 대신 나이든 여성은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평소의 따뜻함은 긴급한 강도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서연의 작은 거실이 갑자기 더 작게 느껴졌다. 무엇에 대해서요? 왜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는지에 대해서요. 영숙의 눈이 창문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왜 내가 당신이 이 일자리를 얻도록 도왔는지에 대해서요. 서현의 발 아래 세상이 기울어졌다. 당신 뭐라고요? 나는 당신 어머니를 알았어요, 서현. 김지영은 단지 김민재의 형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내 대자녀였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나이대의 그녀를 똑 닮았어요. 서현은 의자에 쓰러졌다. 하지만 제 입양 서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조된 거예요. 영숙은 나이가 든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사고 후에 위협이 있었어요. 누군가 김가의 아이들을 제거하길 원했어요. 당신 부모님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가짜 사고, 별도의 신분. 그들은 안전해지면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현이 속삭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 모든 접촉이 그들의 적들을 당신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을 보호하면서 거리를 두고. 갑작스러운 생각이 서현을 강타했다. 3년 전의 여자, 사진 속의 여자. 그녀는 누구였어요?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서진. 그녀는 김민재의 아이를 낳기 위해 고용되었어요. 지금 그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녀를 도망치게 만든 무언가.
이틀 후 그녀의 아파트가 침입당했어요. 그녀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어요. 서현의 마음이 달렸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는 제가 그에게 상속자를 주기를 원해요. 네. 하지만 서현, 생각해보세요. 왜 당신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영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김민재는 형의 사고를 몇 년 동안 조사해 왔어요. 그는 뭔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나타났죠. 그가 틀림없이 발견할 가짜 배경과 함께 그가 제가 누구인지 의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이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제안의 타이밍, 배경조사, 도서관에서 그 폴더의 편리한 발견.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김민재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현은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저택이 그녀 앞에 솟아 있었고 그 창문들이 지켜보는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더 있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지영은 그들이 사라졌을 때 임신 중이었어요. 서현이 날카롭게 돌아섰다. 뭐라고요? 매우 적은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녀는 임신 3개월이었어요. 영숙은 그녀의 봉투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서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족 초상화. 그 속에서 그녀의 어머니의 손이 보호하듯이 배 위에 놓여 있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남았다면 밖에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서현이 숨을 내쉬었다. 번개가 방을 밝혔고 날카로운 천둥 소리가 따라왔다. 불빛이 한 번, 두 번 깜박이다가 안정됐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현. 영숙의 목소리가 긴급한 어조를 띄었다. 내일 아침 김민재는 계약에 대한 당신의 답을 기대할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든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아직은요. 아직 너무 많은 그림자들, 너무 많은 대답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누군가 제 가족을 제거하길 원했는지 같은 거요? 또는 이서진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해요. 영숙이 일어서서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만남을 주선했어요. 내일 밤 자정 성 미겔 교회에서 15년 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누구죠? 그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들은 예전 채널을 통해 나에게 연락했어요. 당신 부모님이 수년 전에 설립한 채널이에요. 하지만 서현, 영숙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조심하세요. 그때 당신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숙이 떠난 후 서현은 창문으로 돌아왔다. 폭풍이 심해져서 빗줄기가 저택의 시야를 가렸다. 그 거대한 집 어딘가에서 김민재는 그녀의 가장 위대한 동맹자거나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계약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저와 이야기할 때까지 사인하지 마세요. 이서진? 서현의 심장이 뛰었고 또 다른 문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상속자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김가의 아이를 원했어요. 당신의 피가 열쇠예요. 바깥에서 한 인물이 비를 뚫고 움직였고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번개가 다시 번쩍였을 때 서현은 부동산 가장자리에 서서 그녀의 창문을 올려다보는 누군가의 모습을 얼핏 보았다. 그녀가 눈을 깜빡일 때쯤 그들은 사라졌다. 새벽이 김가 부동산 위로 깨어났고 하늘을 라벤더와 금색 음영으로 물들였다. 서현은 잠을 자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약서는 그녀의 작은 식탁 위에 서명되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고 그 깨끗한 페이지들은 이제 그녀의 불면의 밤으로 인한 커피 얼룩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아침 루틴을 진행했고 모든 그림자, 모든 소리에 초밍함했다. 저택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덜 위압적이고 더 열릴 준비가 된 비밀의 보물상자 같았다. 그녀가 아침 커피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김민재는 이미 그의 서재에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의 불면의 밤의 미묘한 징후들, 약간 느슨해진 넥타이, 그의 눈 주변의 긴장감을 알아챘다. 결정했나요? 그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서현은 확고한 손으로 커피컵을 내려놓았다. 하루만 더 주세요, 사장님. 이제 그는 올려다봤고 그의 회색 눈이 그녀의 얼굴을 탐색했다. 뭔가 당신을 괴롭히나요, 윤 씨? 그가 그녀의 거짓,
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그녀의 맥박을 빠르게 했다. 아니요, 사장님, 그저 큰 결정이라서요. 정말로요. 그는 서랍에 손을 뻗어 파일을 꺼냈다. 8개월 전에 거짓 신분을 만들기로 한 결정만큼이나 큰 결정이죠. 서현의 숨이 막혔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몇 년간의 숨김은 그녀에게 그 정도를 가르쳤다. 당신의 배경조사에서 몇 가지의 불일치가 드러났어요. 그는 파일을 열었다. 윤서현이 마치 공기 중에서 물질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출생 증명서도 없고 8개월 전 이전의 학교 기록도 없고 꽤 인상적인 작업이었어요. 사실 전문적인 수준이었죠. 사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당신의 DNA 부분 일치가 김지영과 99.9%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내내 알고 있었다. 또는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가 속임수처럼 부드러웠다. 당신의 도착 시기가 내가 조사해온 다른 특정 사건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유를요? 서현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가 그를 찌푸리게 했다. 나중에 이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말하며 그녀를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다. 서현은 서재에서 도망쳤고 그녀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복도에서 그녀는 거의 김민재의 개인 운전사인 전구진과 부딪힐 뻔했다. 조심하세요, 윤 씨. 그는 부드러운 손으로 그녀를 안정시켰다. 아니면 김 씨라고 해야 할까요? 서현의 피가 차가워졌다. 전구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의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비밀은 나와 함께 안전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내가 당신이라면 그 자정 만남을 심각하게 재고하겠어요. 그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걸어가 버렸고 그녀는 벽에 기대어 떨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만남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그가 그녀와 영숙의 대화를 엿들었을까? 하루의 나머지는 긴장 속에서 흐르듯 지나갔다. 서현은 자동적으로 그녀의 의무를 수행했고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달렸다. 밤이 되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 만남에 가야 했다. 성미겔 교회는 밤하늘에 어둡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서현은 정확히 자정의 측면문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녀의 발자국이 빈 본당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당신은 그녀와 똑같아 보이네요. 한 여자가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다. 지영과 똑같이 닮았어요. 서현의 심장이 멈췄다. 그 여자는 그녀가 발견한 사진보다 나이가 더 많았지만 틀림없었다. 이서진이었다. 왜 도망쳤어요? 서현이 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서진은 창문을 불안하게 쳐다봤다. 계약 상속자, 그것은 모두 가면이에요. 그들은 김가의 혈통에서 특정한 것을 찾고 있어요. 무엇을요? 유전적 표지자요? 극도로 희귀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도 가지고 있었죠. 서진은 그녀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들은 선택적 육종을 통해 그것을 재현하려고 해왔어요. 그들이요? 누가요? 피닉스 이니셔티브라는 그룹이요? 그들은 몇 세대 동안 김 가족을 조종해왔어요. 서진의 손이 파일을 열면서 떨렸다. 당신 부모님은 그들의 계획을 발견하고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라져야 했던 거예요. 교회 뒤에서의 소음이 그들 둘을 놀라게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서진이 긴급하게 말했다. 김민재가 당신에게 제안한 계약,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피를 검사하고 당신이 표지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길 원해요.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교회 문이 활짝 열렸다. 전구진이 그곳에 서 있었고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옆에 있었다. 여러분, 그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 만남은 끝났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서현의 손에 밀어 넣었다. 도망쳐요. 서현은 측면문을 향해 달렸고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 뒤에서 그녀는 서진의 날카로운 고통에 울음소리와 함께 싸움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어둠을 통해 달렸고 파일을 가슴에 꼭 쥐었다. 그녀가 마침내 저택 영지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재의 서재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이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일부였을까?
아니면 그는 그녀처럼 그들의 게임에서 또 다른 말일 뿐이었을까? 답은 그녀는 의심했다. 지금 그녀가 들고 있는 파일에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어둠 속에서 시계는 모든 것을 바꿀 계시로 향해 째깍거리고 있었다. 서재 창문이 유혹했다. 김민재가 정말로 어느 편에 있는지 알아볼 시간이었다. 서현의 심장은 그녀가 프랑스 문을 통해 김민재의 서재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서진에게서 받은 파일이 그녀의 손에 무겁게 느껴졌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로 무게가 나갔다. 방은 비어 있었지만 김민재의 존재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반쯤 비운 위스키 잔, 책상 위에서 여전히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그의 노트북. 그녀는 몇 분, 어쩌면 몇 초 안에 누군가가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시간이 있었다. 파일의 내용이 그의 마호가니 책상 위로 쏟아졌다. 의료 보고서, 유전적 분석,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사진들. 한 이미지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남자들의 그룹이 이상한 상징 앞에 서 있었다. 수학적 방정식에서 일어나는 불사조. 날짜 스탬프는 1985년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 중에 서 있었다. 난 네가 마침내 찾아올 때를 궁금해했어. 김민재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서현은 돌아섰다. 그는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희미한 빛 속에서 읽을 수 없었다. 피닉스, 이니셔티브, 그녀는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느끼는 것보다 더 확고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김민재는 문을 닫았고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렸다. 그들이 항상 원했던 것, 인간 게놈을 완성하는 것. 당신의 아버지는 그들의 가장 유망한 연구자였어요. 그가 그들의 진짜 의도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들은 무엇이었나요? 김가의 혈통을 그들의 기초로 사용하여 유전적으로 향상된 인간의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것. 그는 그의 책상으로 이동하여 흩어진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DNA에서 독특한 표지자를 발견했어요. 우리를 그들의 실험에 특별히 적합하게 만드는 것. 서현의 마음이 달렸다. 계약, 악의, 상속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김민재의 눈이 그녀의 눈을 만났다. 그것은 같은 유전적 표지자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서현 씨. 아니, 내가 말해야 할까요? 김소라. 오랫동안 말해지지 않은 그녀의 진짜 이름의 소리가 그녀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오래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도착한 날부터요. 당신은 지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두 잔의 위스키를 따라 그녀에게 하나를 제안했다. 15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니며 이니셔티브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들이 나를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에게 인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즉시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길게 한 모금 마셨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의 모든 수준을 침투했어요. 신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어요. 아래층에서 갑작스러운 충돌 소리가 그들 둘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김민재가 조용히 말하고 그의 책상으로 이동했다. 그는 표면 아래에 무언가를 눌렀고 벽에 있는 패널이 미끄러져 열렸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무엇을 위한 시간이요? 당신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끝내기 위해서요. 그는 숨겨진 구획에서 금속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가 이니셔티브에 대해 발견한 모든 것, 그가 모은 모든 증거, 그것은 모두 여기 있어요. 당신의 형제에 대한 진실을 포함해서요. 서현의 심장이 멈췄다. 어머니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 살아남았어요. 남자아이였어요. 김민재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이니셔티브는 그를 몇 년 동안 유지해왔어요. 그를 연구하며 유전적 표지자가 완전히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당신 부모님이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유예요. 그들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발소리가 복돼서 울려 퍼졌고 더 가까워졌다. 전구진? 서현이 속삭였다. 처음부터 그들을 위해 일해왔어요. 김민재는 그녀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위치, 이름, 그들의 실험 증거. 당신 부모님은 데이터에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내장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DNA로만 해독될 수 있어요.
서재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온실, 김민재가 긴급히 말했다. 장미 정원 아래에 터널이 있어요. 영숙이 거기서 당신을 만날 거예요. 그는 열쇠를 그녀의 손바닥에 눌렀다. 당신의 남동생을 찾으세요, 소라. 당신 부모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당신의 피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은요? 슬픈 미소가 그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내가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줄게요. 가요. 서연은 서재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또 다른 숨겨진 패널을 통해 도망쳤다. 벽을 통해 그녀는 전구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민재 씨? 누구요? 김민재의 어조는 차갑게 귀족적이었다. 당신이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네요. 서현은 비밀 통로의 어둠 속을 달렸고 서류 가방을 가슴에 꼭 쥐었다. 그녀 뒤에서 목소리들이 벽을 통해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통로는 아래로 경사졌고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해졌다. 마침내 그녀는 온실의 패널 뒤에 나타났다. 장미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채웠고 젖은 흙의 흙 냄새와 섞였다. 영숙은 바닥의 한 부분이 당겨져 아래의 어두운 터널을 드러내는 곳에 서 있었다. 빨리, 나이든 여자가 재촉했다. 테오널은 여기서 3마일 떨어진 옛 성당으로 이어져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김민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영숙의 눈은 강했다. 그는 당신 부모님이 사라진 날부터 15년 동안 이 순간을 계획해왔어요. 이제 가요. 서현은 터널로 내려갔고 그녀의 마음은 계시로 빙글빙글 돌았다. 어딘가 밖에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살아있었고 그녀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힘들에 대항하여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그녀는 그것을 모두 풀 열쇠를 쥐고 있었다. 터널, 입구가 그녀 위에서 닫혔고 그녀를 어둠 속에 빠뜨렸다. 유일한 소리는 그녀 자신의 숨소리와 먼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영숙이 그녀의 손에 눌러준 손전등을 켰고 그 빛이 거친 돌벽을 비추었다. 멀리서 기계적인 윙윙 소리가 터널을 통해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다른 입구를 활성화시켰다. 그녀는 여기 아래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경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터널은 서현 앞에 끝없이 뻗어 있었고 그 고대의 돌들은 습기로 반짝였다. 그녀의 손전등 빛이 오래된 철도 침목의 조각들을 비추었다. 이것은 한때 지하철도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그것은 그녀 자신의 자유로 가는 길이었다. 기계적인 윙윙, 제 소리가 커졌다.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속도를 높였고 젖은 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서류 가방이 매 걸음마다 그녀의 다리에 부딪혔고 그 내용물은 김민재의 모든 수십억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안에는 그녀의 가족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세대에 걸친 음모의 증거가 있었다. 목소리가 터널을 통해 울렸다. 김소라 씨, 전구진이었다. 그는 터널 입구를 찾았다. 서현은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전등 빛이 벽을 따라 격하게 춤추었다. 터널이 앞에서 갈라졌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녀는 영숙의 말을 기억했다. 장미 조각을 따라가요. 거기 다른 돌에 거의 보이지 않게 작은 장미 조각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 뒤에 터널이 두 번째 빗줄기로 밝혀지는 순간 그녀는 돌아섰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구진이 외쳤다. 이니셔티브는 단지 도와주려고 할 뿐이에요. 매 도움. 그들이 그녀의 남동생을 도운 것처럼 분노가 그녀의 발걸음을 채웠다. 터널이 넓어져 방이 되었다. 고대의 나무 상자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내용물은 오래전에 제거되었다. 하지만 하나는 다른 것들보다 더 새로워 보였다. 서연의 손전등이 나무에 새겨진 익숙한 상징을 드러냈다. 방정식에서 일어나는 불사조.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김소라에게 주소가 적힌 봉인된 편지가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의 필체였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지금 그것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 서현은 편지를 재킷에 집어넣고 달렸다. 터널이 다시 좁아졌고 공기는 더 신선해졌다. 그녀는 출구에 가까워지고 있어야 했다. 또 다른 갈림길, 또 다른 장미가 길을 서현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안녕, 소라. 이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 위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이것에 대해 미안해요 부 서현이 반응하기도 전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그녀의 목을 찔렀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유전적 표지자 서진의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들렸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서현의 무릎이 꺾였다. 서류 가방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졌지만 강한 팔이 그녀가 바닥에 닿기 전에 잡았다. 그녀를 차로 데려가 전구진에 목소리가 명령했다. 조심해서 그녀를 온전하게 필요로 해. 빠르게 흐려지는 시야를 통해 서현은 서진과 전구진이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봤다.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가 본 마지막 것은 서진의 사과하는 표정이었다. 당신 부모님이 저를 보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것이 당신 남동생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서현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멸균된 하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 장비가 근처에서 부드럽게 삐 소리를 냈다. 큰 관찰창을 통해 그녀는 최첨단 실험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실험실에서 컴퓨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사진에서만 본 얼굴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그는 이제 더 나이 들어 보였고 그의 어두운 머리에 회색이 섞여 있었으며 그의 눈 주변에 걱정의 선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였다. 박진호 박사. 그의 가족 전체를 숨겨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것을 발견한 뛰어난 유전학자. 그는 아직 그녀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현의 마음이 달렸다. 왜 그가 여기 있는 거지? 이것은 이니셔티브 시설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인가? 문이 열렸다. 이서진이 들어왔고 이제 실험실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전 부상은 전문적으로 붕대가 감겨 있었다. 좋아요. 당신은 깨어났군요. 그녀는 서현의 생체 징후를 확인했다. 당신이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먼저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신호에 따라 두 번째 인물이 방에 들어왔다. 한 젊은 남자, 아마도 18살쯤 되었고 정확히 서현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민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시작한 일을 마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현의 시선이 그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남동생, 그녀를 배신한 것처럼 보였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여전히 창 너머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딸이 마침내 깨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다. 민기가 서 있는 방식, 그의 움직임의 조심스러운 정확성, 그의 말에 거의 인공적인 명료함. 이니셔티브가 이 모든 해 동안 그녀의 남동생에게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 자신의 부모님이 분명히 이니셔티브 실험실인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답은 그녀는 의심했다. 인류의 구원이거나 가장 큰 악몽일 것이다. 관찰창을 통해 그녀의 아버지가 마침내 올려다봤다. 그들의 눈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 그리고 그 순간 서현은 지금까지 그녀가 배운 모든 것, 그녀의 가족에 대해, 이니셔티브에 대해, 그녀 자신에 대해 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진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서현은 관찰창을 통해 쳐다봤고 그녀의 아버지가 문으로 다가오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15년간의 질문들, 갈망, 불확실성 모두 답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문이 부드럽게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박진호 박사가 방으로 들어섰다. 소라, 그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동안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고 그녀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의 빠른 걸음으로 그는 방을 가로질러 그녀를 꽉 안았다. 그의 애프터쉐이브에 익숙한 향이 그녀의 눈에 눈물을 가져왔다. 어떤 기억들은 그것 같았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 그녀는 겨우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실험실 가운에 묻혔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왜 그들과 일하고 있어요? 그는 물러섰고 그의 눈은 진지했다. 우리는 그들과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소라. 우리는 그들에게 침투했어. 네가 여기서 보는 모든 것,
이 시설, 연구, 그것은 모두 15년에 걸쳐 만들어진 계획의 일부야. 민기가 그들 옆에 서기 위해 움직였고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부자연스럽게 정확했다. 이니셔티브는 그들이 나를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같은 인공적인 명료함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을 연구하고 있어. 서현은 그들 사이를 보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민재 저택, 정확히 우리가 너를 있게 하고 싶었던 곳이었어. 그녀의 아버지가 말을 마쳤다. 우리는 이니셔티브가 김민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을 알았어. 그가 살아남은 어떤 김 씨와 접촉하기를 기다리면서 너를 거기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받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어. 이서진이 태블릿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유전적 표지자,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 아버지는 김 씨 혈통에서 뭔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은 이니셔티브가 믿는 것이 아니야. 박진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것이 유전적 향상의 열쇠라고 생각해. 그들의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열쇠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유전적 저항, 그들의 변형에 대한 자연적 면역이야. 이해가 안 돼요, 서연이 말했고 민기가 근처 트레이의 의료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지켜봤고 각각은 완벽한 직각으로 놓여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니셔티브는 세대 동안 유전적 실험을 수행해왔어. 향상된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변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그것들은 불안정해. 피험자들은 결국 붕괴하고 그들의 향상된 능력은 그들에게 반대로 작용해. 김씨 표지자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서진이 덧붙였다. 그들은 붕괴에 자연적으로 저항해. 서현은 그녀의 남동생을 바라보며 이해가 밝아졌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데리고 있었던 거군요? 저항을 연구하기 위해서? 민기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의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그들의 변형을 계속해서 시도했어. 반복해서. 하지만 내 몸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거부했고 자연 상태로 되돌아갔어. 그들은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표지자의 진정한 목적의 증거였어. 보호, 서현이 속삭였다. 향상이 아니라 정확해. 그녀의 아버지는 근처 화면에 복잡한 유전적 도표를 불러왔다. 표지자는 향상시키지 않아. 그것은 보존해. 그것은 유전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인공적 조작으로부터 보호해. 그것은 이니셔티브가 시도하고 있는 정확히 그런 종류의 간섭에 대한 진화의 안전장치야. 창 너머 실험실에서의 갑작스러운 소동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과학자들이 컴퓨터 터미널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고 표정은 급박했다. 시작됐어. 서진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들의 최신 시험 대상자들의 붕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박진호의 얼굴이 엄숙해졌다. 몇 명이지? 57명. 모두 세포 퇴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서현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실험하고 있나요? 자발적인 지원자들, 민기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기이하게 차분했다. 그들은 그들이 향상되고 있다고 우월해지고 있다고 믿어. 그들은 자신들이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모르지. 어떤 계획이요? 그녀의 아버지는 대답하기 전에 서진과 시선을 교환했다. 이니셔티브는 단지 향상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를 강제하려고 해. 그들은 충분한 인구에 그들의 변형을 도입함으로써 인간 DNA의 영구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믿어. 하지만 그것은 재앙적일 거예요. 서진이 덧붙였다. 김씨 표지자의 보호 특성 없이는 변형은 대규모 유전적 불안정성을 일으킬 거예요. 전체 혈통이 붕괴할 거예요. 그러나 서현의 마음이 달렸다. 그들이 우리 표지자를 복제할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이제 왜 그들이 당신을 원하는지 이해하게 됐군요. 그녀의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과 민기 둘 다 있으면 그들은 잠재적으로 표지자를 합성할 수 있는 충분한 유전 물질을 갖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변형을 안정화하고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영원히 바꿀 수 있어요. 민기가 마지막 도구를 기계적 정확성으로 배열하며 결론을 내렸다. 서현의 손이 그녀의 재킷 주머니로 갔고
거기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편지가 아직 읽히지 않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녀의 아버지의 얼굴을 그림자가 지나갔다. 이니셔티브의 리더십을 통해 길을 열어가고 있어. 그녀는 이제 그들의 유전, 연구 책임자야. 그들의 가장 기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지. 우리는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서진이 말했다. 실험들, 죽음들, 그들의 궁극적인 계획. 하지만 우리는 논쟁될 수 없거나 은폐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 그것이 바로 민기가 덧붙였다. 우리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와야 했던 이유예요. 가족 서열을 완성하기 위해. 박진호 박사가 서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혈액은 민기의 것과 결합되면 표지자의 완전한 표현을 담고 있어. 우리가 일단 그것을 문서화하면 이니셔티브의 전체 유전적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인류의 자연적 진화가 이미 그들의 간섭에 대한 완벽한 방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갑자기 시설 전체에 경보가 울렸다. 실험실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왔어. 서진이 태블릿에서 보안 피드를 확인하며 긴급히 말했다. 이니셔티브 리더십. 그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추적한 게 틀림없어. 서현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을 끝내도록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됐어? 우리 가족이 15년 전에 시작한 것을 마치도록. 관찰창을 통해 서현은 정장을 입은 인물들이 실험실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중에서 그녀는 전 구진을 알아봤다. 그리고 그 옆에 김민재. 그녀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 김민재는 달라 보였다. 어떻게든 더 젊고 더 활기차 보였다. 거의 인공적으로. 그건 당신 삼촌이 아니에요. 그녀의 아버지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것이 이니셔티브의 변형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인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 변형된 김민재는 마치 그들의 말을 들은 것처럼 유리를 통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한때 회색이었던 이제 부자연스러운 푸른 빛으로 빛났다. 안녕 형,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볼까? 변형된 김민재의 존재는 공기에 전기를 띠게 하는 것 같았다. 서현은 그녀의 삼촌의 두 버전 사이를 보았다. 그녀가 저택에서 알았던 것, 이제 정교한 속임수로 드러난 것, 그리고 이 향상된 존재, 부자연스러운 힘을 발산하는. 잘했어 진호, 변형된 김민재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상한 하모닉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둘 다를 여기로 데려와서 가족원을 완성했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서현의 아버지가 보호하듯이 그녀 앞에 섰다. 이제 끝내야 해 정민. 너는 변형을 너무 멀리 밀어붙였어. 정민, 김민재의 쌍둥이 형제. 서현은 충격과 함께 깨달았다. 그녀가 한 번도 존재한다고 알지 못했던 삼촌. 너무 멀리? 정민이 웃었고 그 소리는 부자연스럽게 완벽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어. 변형이 나를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것들은 당신을 죽이고 있어요. 서진이 태블릿에서 읽음을 모니터링하며 평평하게 말했다. 당신의 세포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퇴화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좌절일 뿐. 정민의 향상된 눈이 민기에게 깜박였다. 당신 아이들의 유전 물질이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문제야. 김씨 표지자는 변형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하는 열쇠야. 민기가 서현 옆에 서기 위해 움직였고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계적으로 정확했다. 삼촌이 오산했어요. 정민 삼촌 항상 그랬듯이. 관찰창을 통해 더 많은 변형된 인간들이 실험실에 들어왔다. 서현은 그녀가 오래된 사진에서 본 이니셔티브 과학자들을 알아봤고 그들 모두 정민처럼 변했다. 더 젊고 더 강하지만 당신이 더 오래 보면 더 불안한 것 같은 인공적인 완벽함을 가지고. 당신 어머니는 이해했어. 정민이 말했고 그의 빛나는 눈은 서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우리와 합류한 거야. 지영은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에 잠재력을 봤어. 지영은 당신과 합류하지 않았어. 새로운 목소리가 확고하게 말했다. 서현의 심장이 멈췄다. 한 여자가 숨겨진 패널을 통해 방으로 들어섰다. 우아하고 결단력 있고 가슴 아프게 친숙했다. 어머니, 서현이 속삭였다. 김지영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현의 소중한 사진에서처럼 똑같이 보였고 거의 나이를 먹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정민과 다른 변형된 인간들과 달리 그녀의 외모는 자연스럽게 보존되었다. 김씨 표지자의 보호 특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안녕, 정민,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니셔티브의 실험 프로토콜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하는 몇몇 손님을 데려왔어. 그녀 뒤로 연방 요원들이 실험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진짜 김민재가 그들을 이끌었다. 당신은 바빴군요, 형수님, 정민이 말했고 그를 둘러싼 무장한 요원들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 지영이 대답했다. 모든 실험, 모든 시험 대상자, 모든 유전적 변형,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변형들이 실제로 인간 DNA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증거. 서현은 그녀의 어머니가 숙련된 친숙함으로 실험실을 통과하는 것을 매혹되어 지켜봤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이니셔티브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올려놓기 위해 수년을 보냈고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인간 게놈은 강제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지영이 실험실의 메인 컴퓨터에 접근하며 계속했다. 김씨 표지자는 우리 진화의 결함이 아니야. 정민, 그것은 정확히 이런 종류의 조작에 대한 보호야. 실험실 주변의 화면들이 살아나서 유전적 서열을 표시했다. 변형된 인간들은 그들 자신의 DNA가 실시간으로 붕괴되는 것을 그들의 너무 완벽한 얼굴로 지켜봤다. 세포 퇴화가 변형된 주체의 60%에서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서진이 발표했고 그녀의 태블릿은 경보 통계를 표시했다.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민의 향상된 특징이 긴장되었다.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야. 일단 우리가 완전한 김씨 서열을 가지게 되면 당신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민기가 중단했다. 그의 인공적인 정확성이 이제 서현에게 완벽한 의미를 가졌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 사례가 아니에요. 난 당신의 실패의 증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니셔티브의 변형은 민기에게 결코 자리 잡지 못했어. 당신이 완벽한 행동, 완벽한 움직임으로 본 것, 그것은 모두 프로그래밍된 것이었어. 그의 몸이 당신이 그에게 주려고 한 모든 강화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학습된 반응이었어. 표지자는 변형을 가능하게 하지 않아, 지영이 설명했다. 그것을 방지해. 자연적 진화는 유전적 간섭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었어.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 정민, 인류를 그것이 가야 할 길이 아닌 곳으로 강제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서현은 진짜 김민재, 그녀의 삼촌 저택에서 그녀가 알았던 남자가 연방 요원들과 함께 실험실을 통과하며 컴퓨터와 연구 샘플을 확보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니셔티브가 구축한 모든 것 강제 진화에 대한 그들의 모든 계획이 그들 주변에서 해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민은 패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더 넓어졌다. 당신은 이것이 유일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유일한 연구팀, 우리는 전 세계에 실험실이 있고 이미 현장에 수천 명의 변형된 대상자들이 있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었지. 지영이 컴퓨터의 마지막 키를 누르며 수정했다. 1시간 전까지는 내가 변형 과정의 안전장치를 활성화했을 때 모든 향상된 대상자의 유전적 구조가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어.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이 정민의 완벽한 특징이 깜박이었다. 잠시 동안 서현은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나이 들고 닳았으며 수년간의 유전적 조작으로 표시된 당신이 무엇을 했지? 그가 요구했고 그의 조화로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확히 김씨 표지자가 자연적으로 하는 일.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난 당신의 변형된 세포들에게 그들의 원래 유전적 패턴을 상기시켰어. 인간 게놈은 안정적이길 원해, 정민. 우리는 그것이 자신을 기억할 기회를 주기만 하면 돼. 관찰창을 통해 서현은 변형된 인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다. 수년간의 인공적 강화가 녹아내려 그들의 진짜 얼굴, 그들의 자연적인 자아를 드러냈다. 어머니, 너, 서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태오널에 남겨둔 편지.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열어봐.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현은 그녀의 재킷에서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단 하나의 사진이 있었다. 그들이 헤어지기 며칠 전에 찍은 그녀의 온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
뒷면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필체로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다. 일부 유대는 변형될 수 없어. 일부 진실은 우리의 DNA 속에 살아있어. 네가 준비됐을 때 우리를 찾아와. 서현은 그녀의 가족을 올려다봤다. 그의 빛나는 마음을 가진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조용한 힘을 가진 어머니, 조작에 대한 자연적 저항을 가진 그녀의 동생, 그리고 그녀의 삼촌 김민재, 이 모든 해 동안 멀리서 그녀를 지켜본 사람. 그들은 모두 이 수십 년 동안의 보호와 속임수 게임에서 그들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이 정민과 그의 동료들을 이끌어내는 동안 그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당신은 진화를 멈출 수 없어. 지영. 변화는 올 거야. 당신이 준비됐든 아니든. 서현은 그녀의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고 거기에 반영된 그녀 자신의 결단을 보았다. 무슨 일이 다음에 오든 그들은 그것을 함께 직면할 것이다. 가족으로서, 김씨로서. 어떤 유대는 결국 그들의 DNA 자체에 쓰여 있었다. 이니셔티브 노출 이후 며칠 동안 김 가족은 연방 당국과 함께 모든 것을 문서화하기 위해 시설에 남아 있었다. 서현은 그녀 주변에서 수년간의 비밀들이 풀리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고 각 계시는 이전 것보다 더 놀라웠다. 변형은 단지 향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그녀의 어머니가 어느 저녁에 설명했고 그녀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니셔티브는 그들이 인간 진화 자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믿었어. 본질적으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거지. 그들은 이제 정민의 개인 사무실이었던 곳에 앉아 있었고 이제는 조사를 위한 지휘센터로 변형되었다. 화면들은 전 세계의 유전적 서열을 표시했다. 수천 명의 변형된 인간들 모두 천천히 그들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왜요? 서현이 물었고 복잡한 패턴을 연구했다. 왜 진화를 강제하려고 하죠? 지영의 손가락이 익숙한 상징을 추적했다. 방정식에서 일어나는 불사조.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과거에서 인류의 유전적 역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자연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야 할 이전 진화적 도약의 증거. 당신의 의미는 누군가가 이전에 이것을 시도했다는 거야. 그녀의 아버지가 민기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을 마쳤다. 오래전에. 이니셔티브는 고대 인간 유적에서 인공적 유전적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어. 그들은 인류의 주요 진화적 도약이 설계되었다고 확신하게 됐어. 서현의 마음이 흔들렸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것이 그들이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야. 민기가 말했고 그의 움직임은 이니셔티브가 그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면서 매일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과정을 재현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기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대신에 그들은 표지자를 발견했어. 지영이 계속했다. 실제로 인공적 진화를 방지하는 유전적 특징. 그들은 그것을 장애물로 보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 DNA에 남겨진 경고 신호였어. 그들이 하려고 했던 정확히 그것에 대한 보호.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들을 중단시켰다. 김민재, 진짜 김민재가 문간에 서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정민의 해외 시설 중 마지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보고했다. 팀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도 발견했어요. 지영 씨, 당신이 봐야 할 것. 그는 책상에 태블릿을 놓았다. 그 위에 보안 영상은 서현이 시설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다른 실험실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유전자 시퀀서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요? 박진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지영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대 DNA,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정민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어. 그것은 무엇이었죠? 서현이 물었지만 그녀는 이미 일부 대답을 알고 있었다. 증거, 그녀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인류의 진화가 이전에 안내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누가 안내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 영상은 봉인된 용기를 보여주었고 서리가 그 표면을 덮고 있었다. 내부에 거의 보이지 않게 인간 게놈 서열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다. 차이점은 미묘하지만 심오했다. 그것들은 변형이 아니야.
민기가 서열을 연구하며 관찰했다. 그것들은 개선이야, 자연적인 것들. 마치 이것이 나온 무엇이든 인간 능력을 훨씬 넘어 진화했지만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진화한 것처럼. 진화의 진정한 다음 단계, 박진호가 생각에 잠겼다.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향상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발전의 수백만 년을 통해 달성된. 그리고 표지자는요? 서현이 물었다. 그것은 어디에 맞나요? 지영의 눈이 과학적 발견의 흥분으로 빛났다. 그것이 가장 매혹적인 부분이야. 표지자는 단지 인공적 변형에 대한 보호가 아니야. 그것은 안내자야. 그것은 인류의 자연적 진화 경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니셔티브가 강제하려고 했던 것을 달성하는 올바른 방법.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해. 김민재가 덧붙였다. 세대. 표지자는 혈통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자연 선택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쳐. 그것은 마치 우리 DNA에 인코딩된 인류의 미래로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 서현은 그녀의 남동생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데리고 있었던 거군요? 그들은 지도를 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민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잘못 읽고 있었어. 그들은 목적지는 봤지만 여정은 무시했어. 표지자는 단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는지 보여줘. 복도에서의 소동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서진이 사무실로 뛰어들었고 그녀의 태블릿은 긴급한 경보를 표시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정민의 유전적 회귀,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가 그와 다른 변형된 대상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 그녀의 태블릿에서 정민의 구금 셀에서의 의료 판독은 기이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의 유전적 구조는 단지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제된 변형은 사라졌어요. 서진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DNA에서 무언가를 촉발했어요. 일종의 백업 시스템. 지영의 눈이 커졌다. 표지자. 그는 그것의 부분적 버전을 가지고 있어. 변형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충분히. 무엇을 하기에요? 서연이 물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표정에서 답을 볼 수 있었다. 자연적 과정을 시작하기에 지영이 속삭였다. 그들의 간섭이 우연히 표지자의 진정한 목적을 활성화했을 수 있어. 실제 진화, 창을 통해 그들은 연방 요원들이 구금 구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설 전체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기로 내려가야 해. 박진호가 긴급히 말했다. 만약 정민의 DNA가 실제로 자연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간 진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지영이 말을 마쳤다. 서현은 그녀의 가족을 바라봤다. 인류의 자연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녀의 뛰어난 부모님, 인간 본성에 대한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년간의 실험을 견뎌낸 그녀의 남동생, 그들의 비밀을 오랫동안 지켜온 그녀의 삼촌. 그들은 이니셔티브의 인공적 진화를 멈췄지만 아마도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를 시작했을 것이다. 어머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영은 그녀의 딸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했어야 했던 일을 해. 우리는 관찰하고 배우고 자연히 그 과정을 취하도록 해. 그리고 우리는 표지자를 보호해. 민기가 덧붙였다. 미래 세대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이 정민의 셀로 서둘러 가는 동안 서현은 진짜 이야기가 인공적 향상이나 강제 진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가족 신뢰 DNA보다 더 깊이 흐르는 연결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 어딘가에 인류 자체보다 더 오래된 코드로 쓰여진 그들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가 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 놓여 있었다. 구금 레벨은 서현과 그녀의 가족이 도착했을 때 신경질적인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정민의 셀의 관찰창을 통해 그들은 그가 의료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몸은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의 유전적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서진이 읽음을 모니터링하며 보고했다. 하지만 무엇으로 우리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영은 그녀의 손을 유리에 대고 과학적 매혹과 인간적 관심의 혼합으로 그녀의 시동생을 연구했다.
표지자는 변형에 의해 입힌 피해를 수정하려고 해. 그것은 이니셔티브의 간섭을 자연적 변화의 촉매로 사용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서현이 물었다. 표지자가 변화를 방지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인공적 변화를 방지해 그녀의 아버지가 수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류의 자연적 진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것을 지침서처럼 생각해봐. 그것은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줘. 정민의 눈이 깜박였고 서현은 숨을 들이마셨다. 부자연스러운 파란색이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녀가 인간의 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깊이, 명료함, 지형.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인공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미묘한 하모닉을 띠고 있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옳았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지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길, 자연적인 방법. 그는 천천히 일어났고 그의 움직임은 유동적이고 우아했다. 우리는 진화를 강제하려고 했어. 그것이 우리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표지자, 그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민기는 그의 과학자의 눈으로 그의 삼촌을 연구하며 창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당신의 유전적 구조, 그것은 단지 되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진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네, 정민이 미소를 지었고 처음으로 그것은 진짜로 보였다. 느낄 수 있어요. 변화들이 더 이상 내 자연적 생물학과 싸우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것과 함께 그것을 통해 작동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야 했던 방식대로. 갑자기 시설 전체의 경보가 울렸다. 서진의 태블릿이 경보로 터졌다. 그것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모든 변형된 대상자들, 그들의 표지자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들 모두 진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서현은 그녀의 어머니가 빠르게 시설의 메인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봤다. 화면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로 채워졌다. 수천 명의 변형된 인간들, 모두 정민과 같은 변형을 경험하고 있었다. 표지자, 지영이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단지 피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이것을 그것의 원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어. 인류를 그것의 다음 자연적 진화 단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안전해요? 김민재가 물었고 항상 실용적이었다. 박진호는 일금을 연구했다. 변화들은 완전히 안정적이에요. 인공적 변형과 달리 이러한 변경들은 인간 DNA와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표지자가 적절한 순간,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촉매, 민기가 생각에 잠겼다. 이니셔티브의 간섭이 우연히 자연적 진화가 도약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창을 통해 정민이 일어섰고 더 중심이 잡히고 더 인간적인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인간 이상인 것 같았다. 우리는 진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것을 우리의 의지에 맞게 구부릴 수 있다고. 하지만 표지자는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보여줬어. 자연적인 방법. 고대 DNA, 서현이 기억했다. 당신이 발견한 것. 그것은 우리의 미래, 지영이 말을 마쳤다. 또는 그것의 한 가능한 버전. 표지자는 여러 잠재적 경로를 담고 있어 각각은 인간 진화의 자연적 진행. 그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변화하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이었어. 서진의 태블릿이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핑 소리를 냈다. 변화들이 모든 대상자들에게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들의 향상된 능력은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자연스러워요. 인간 생물학과 적절하게 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가 올려다봤고 눈이 커졌다. 표지자가 비변형 인간들에게도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훨씬 더 느린 속도지만 진화. 민기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짜 진화.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작동 중인 자연, 선택. 서현은 그녀의 가족을 바라봤다. 표지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데 그들의 삶을 바친 그녀의 부모님, 그것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수년간의 실험을 견뎌낸 그녀의 남동생, 그들의 비밀을 지켜온 그녀의 삼촌, 그리고 심지어 정민까지 마침내 진실을 이해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녀가 물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해. 우리는 관찰하고 배우고 인류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이러한 자연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도록 도와. 그리고 표지자는요? 서현은 그녀의 혈관을 통해 흐르는 유전적 유산을 느끼며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그것에 일을 할 거야.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인류를 그것이 항상 가야 했던 길로 안내할 거야. 힘이나 인공적 향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진화에 느리고 꾸준한 과정을 통해. 정민이 창에 다가왔고 그의 변형된 눈은 새로운 지혜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는 단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촉매제였을 뿐이야. 무언가 자연적인 것. 시설의 창문을 통해 지평선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인류는 진정한 진화적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강제된 것도 인공적인 것도 아닌 자연스럽고 올바른 변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들의 피 속에 인류의 다음 큰 도약을 위한 지시를 담고 있으면서 진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영이 일출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항상 그래야 했던 방식으로. 시설에서의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나고 김씨 가족은 복원된 저택의 도서관에 모였다. 방은 이제 진화 이니셔티브라고 부르는 것을 위한 지휘센터로 변형되었다. 인류의 자연 유전적 진행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그 전임자와는 매우 다른 조직. 최신 보고서는 고무적입니다. 지영이 도서관의 화면에 전 세계 데이터를 표시하며 발표했다. 표지자의 활성화는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서현은 그녀의 어머니가 일하는 것을 지켜봤고 가족이 그들의 비밀을 숨기는 것에서 인류가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전환했는지 여전히 놀라워했다. 15년 동안 그림자 조직에 침투했던 여자는 이제 세계 지도자들과 과학위원회 앞에 서서 그들의 DNA에 인코딩된 경이로움을 설명했다. 이전에 변형된 대상자들은 어떤가요? 민기가 물었고 그의 움직임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졌고 모든 인공적 프로그래밍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자료. 박진호가 의료 데이터를 불러오며 대답했다. 정민의 그룹은 표지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예가 되었어요. 그들의 인공적 변형이 촉매를 제공했지만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완전히 자연적이에요. 마치 그의 이름에 소환된 것처럼 정민이 도서관에 들어왔다. 지난 다른 그를 변형했다. 이니셔티브 변형의 인공적 완벽함은 사라졌고 더 미묘하지만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 놀라운 명료함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인공적 향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감독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진화적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완전한 권한을 가질 것이며 과정을 인위적으로 가속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프로토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은요? 김민재가 벽난로 옆에 그의 위치에서 물었다.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는 그의 좋아하는 장소였다. 모두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민이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이니셔티브의 연구는 새로운 목적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연 진화를 강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 서현은 그녀의 아버지의 오래된 가죽 의자에 앉아 장면을 받아들였다. 한 달 전, 그녀는 과거로부터 숨어있는 가정부였다. 이제 그녀는 그녀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으로 둘러싸인 인류의 가장 큰 변형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영이 말하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우리가 복구한 고대 DNA 샘플, 분석을 마쳤어요. 방이 조용해졌다. 서연은 앞으로 기댔다. 그래서요? 그것은 우리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간단하게 말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것은 우리가 될 사람입니다. 샘플은 단지 우리의 진화적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달성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류가 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 미래 자아로부터의 메시지, 민기가 생각에 잠겼다. 과거에 남겨져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서현이 물었다. 박진호가 미소를 지었다. 시간, 진화, DNA,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 표지자는 단지 유전적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되기로 되어 있는 사람 사이의 다리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 다리를 건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정민이 덧붙였다.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부드러운 종소리가 그들을 중단시켰다. 그들이 전 세계 연구센터와 함께 설립한 보안 통신 시스템이었다. 이서진의 얼굴이 메인 화면에 나타났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서두 없이 데이터를 전송했다. 우리는 표지자의 활성화 패턴에서 새로운 것을 감지했습니다. 가족은 복잡한 유전적 서열이 화면을 가로질러 춤추는 것을 지켜보며 디스플레이 주변에 모였다. 서현은 그녀의 부모님의 과학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그녀도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물학을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영이 24이었고 그녀의 눈은 발견으로 빛났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우리의 연결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표지자는 개인 간 일종의 유전적 공명을 만들고 있어요. 공유된 진화.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단지 개인으로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종으로서 함께 변화하고 있어. 서현은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모두 이 고대 프로그램을 그들의 DNA에 담고 있고 모두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에 천천히 깨어나고 있다. 인공적 개입이나 강제 변형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인코딩된 자연적 과정을 통해. 그래서 이니셔티브의 접근 방식이 결코 작동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인터 그들은 개인을 향상시키려고 했고 우월한 존재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진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함께 발전하는 것에 관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표지자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기가 덧붙였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의 종으로서 앞으로 안내하고 우리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단결을 유지합니다. 도서관 창문 밖으로 해가 김씨 부동산 위로 지고 있었다. 곧 위성들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표지자 활성화를 감지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다음 자연 상태로의 부드러운 변형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니셔티브의 강제 진화와 달리 이러한 변화들은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인공적 계층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무수한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표지자의 지혜는 인류가 자연이 의도한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함께 서로를 지원하고 그들이 변형함에 따라 그들의 본질적인 연결을 유지하면서. 서현은 그녀의 가족을 바라봤다. 과학자들, 보호자들, 이 순간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 거대한 진화적 드라마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했고 이제 그들은 그것의 다음 장을 쓰는 것을 도울 것이다. 표지자는 더 이상 단지 그들의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선물이었다. 그들이 인류가 한 번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단계씩 도달하는 것을 도울 미래. 시설에서의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다. 봄이 김씨 부동산에 찾아왔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왔다. 서현은 저택에 복원된 정원에 서서 그녀의 어머니가 국제과학자 그룹을 위한 시연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봤다. 표지자의 활성화는 자연적 리듬을 따릅니다. 지영이 공기 중에 홀로그래픽 유전적 서열을 표시하며 설명했다. 인류의 잠재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많은 미묘한 기술적 발전 중 하나. 그것은 개인적 준비와 집단적 조화 모두에 반응합니다. 방문 과학자들은 지영이 표지자의 영향이 인구를 통해 퍼지는 방식을 시연하는 것을 매혹되어 지켜봤다. 연못의 잔물결처럼 각 활성화의 파도가 이전 것 위에 쌓이면서 그 과정은 우아한 단순함의 아름다움이었다. 발전을 위한 자연 자신의 길. 김씨? 젊은 연구자가 손을 들었다. 당신 가족의 유전적 계통이
표지자의 가장 발전된 표현을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서현은 모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민기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일종의 과학적 호기심거리가 되었다. 표지자의 잠재력에 살아있는 증거. 하지만 그들의 부모님은 그들이 예외가 아닌 예로 여겨지도록 주의했다. 김씨 표지자는 단지 자연적 발달의 세대로 인해 더 활발할 뿐입니다. 지영이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과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연이 계속되는 동안 서현은 정민이, 김민재와 함께 부지를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두 형제는 몇 달 동안 화해했고 자연적 진화를 지원하는 그들의 공유된 헌신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싱가포르 프로토콜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민기가 그녀와 합류하며 말했다. 그녀의 남동생은 타인의 생각에 대해 거의 직관적인 감각을 개발했다. 텔레파시는 아니지만 표지자가 향상시키는 것 같은 인간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인식. 진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침이요? 서현이 물었다. 민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인공적 간섭에 대한 안전장치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과정을 가속화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타임라인이 변화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택 안에서 그들의 아버지는 전 세계 연구팀과 조율하고 있었다. 도서관 화면은 전 세계에 걸친 표지자 활성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인간 인구를 통해 퍼지는 자연적 향상에 느리지만 꾸준한 진행. 박사님, 서진의 목소리가 통신 시스템을 통해 들려왔다. 우리는 호주 아웃백에서 전례 없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서현과 민기는 화면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합류했다. 데이터는 수세대, 동안 땅과 조화롭게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들 사이에서 표지자 활동의 놀라운 수렴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자연과의 연결, 박진호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당열과 균형에 대한 이해, 그것이 표지자 표현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표지자는 지혜에 반응합니다. 지영이 그녀의 과학자 그룹과 함께 들어오며 말했다. 단지 유전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영적인 준비에도 이 공동체들은 표지자의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연구하는 동안 서현은 다른 무언가를 알아챘다. 주변 지역을 보세요. 그녀가 가리켰다. 표지자 활성화가 원주민 공동체 너머로 퍼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들을 자연적 조화를 향해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게 작동해야 하는 거야. 정민이 김민재와 함께 그들과 합류하며 말했다. 진화는 단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야. 그것은 문화적, 영적, 집단적인 거야. 표지자는 우리가 단지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연결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장해. 도서관 창문을 통해 서현은 더 많은 방문자들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부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 원주민 장로들 모두 인류의 자연적 진화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김씨 저택은 진화적 지혜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니셔티브가 의도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민재가 조용히 가족에게 발표했다. 미래로부터.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고대 DNA 샘플을 발견한 이후 그들은 다른 인공물을 발견했다. 인류의 진화된 상태로부터의 양자 에코, 그들의 발전을 안내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뒤로 뻗어나온. 그것이 뭐라고 하나요? 서현이 물었다. 김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인공적 향상 대신 자연적 진화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수많은 잠재적 재앙을 피했다고. 메시지에는 표지자의 최종 단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단계, 민기의 표정은 호기심이 가득했다. 표지자는 단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진화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영이 메시지를 연구하며 설명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가 그것의 현재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진정으로 통합되었을 때만.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서현이 물었다. 세대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인해요. 이것은 이길 경주가 아니라 경험할 여정이에요. 각 단계, 각 세대, 각 작은 각성이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에 더 가깝게 가져와요. 바깥에서 태양이 점진적 변형의 또 다른 날에 지고 있었다.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의 표지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고, 또 다른 마음이 더 큰 인식에 열리고 있었고, 또 다른 마음이 더 깊은 연결을 포용하기 위해 확장하고 있었다. 서현은 그녀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숨겨진 아이에서 길을 잃은 젊은 여성으로,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을 안내하는 것을 돕는 사람으로. 표지자는 그녀의 가족을 함께 데려왔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했으며 그들 모두에게 더 큰 목적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해요. 민기가 갑자기 말했다. 누구에게 뭐려? 정민이 물었다. 모두에게요. 미래 메시지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경이로움을 알 자격이 있어요. 가족은 시선을 교환했고 비밀을 지켜온 수년의 무게가 그들이 받아들인 새로운 개방성의 시대와 균형을 이루었다. 아마도 지영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진화의 다음 단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 다른 이들이 이미 그들의 DNA에 쓰여진 경이로운 미래를 보도록 돕는 것. 마치 그녀의 말에 대한 응답처럼 화면들이 전 세계에 걸친 새로운 표지자 활성화로 밝아졌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펼쳐지는 자연적 진화의 교향곡. 김씨 가족은 함께 서서 인류가 그것의 운명을 향해 또 다른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의 유전적, 유산의 인공적 타락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생명 자체만큼 오래된 과정의 안내자, 조력자, 지지자였다. 표지자의 지혜는 그들 안에서, 모든 이 안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고 인류를 한 번에 하나의 자연적인 걸음씩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서현이 알렉산더의 서재에 서서 그녀의 삶을 바꿀 계약을 고려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김씨 가족은 저택의 대강당에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다. 방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과학자들, 지도자들,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표지자가 깨어난 평범한 개인들. 첫 번째 글로벌 진화 정상회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영이 모인 군중에게 연설했다. 우리는 단지 인류의 변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길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서현은 그녀의 어머니가 말하는 동안 무대 옆에서 지켜봤다. 지난 1년은 그들 모두를 변화시켰다. 단지 표지자의 영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류가 그것의 자연적 잠재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경험을 통해서. 민기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안정적이고 지지적이었다. 느낄 수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방 안의 공명? 그녀는 할 수 있었다. 인간 연결에 대한 표지자의 향상은 몇 달 동안 더 강해졌다. 마음 읽기나 그런 인공적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 유대에 대한 더 깊은 인식. 이 깨어난 개인들로 가득 찬 방에서 당열의 감각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1년 전 지영이 계속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니셔티브의 진화를 강제하려는 시도는 인류를 재앙적인 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다른 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DNA 자체에 인코딩된 길, 우리를 앞으로 안내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박진호가 무대에서 그의 아내와 합류했고 글로벌 표지자 활성화 패턴의 디스플레이를 불러왔다. 자연적 향상의 확산은 꾸준하고 조화로웠으며 각 새로운 각성은 이전의 것들 위에 쌓였다. 표지자는 단지 유전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가 청중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누가 되도록 되어 있는지 사이의 다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로부터의 선물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진 우리가 단지 안전하게가 아니라 함께 진화하도록 보장하는. 정민과 김민재는 첫 번째 열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지난 1년의 사건들에 의해 변형되었다. 정민의 인공적 강화는 자연적 진화의 길을 내주었고 김민재의 가족의 비밀에 대한 굳건한 보호는 인류의 진보에 대한 열린 안내로 진화했다. 우리는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민이 그의 차례에 말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발표했다. 인류가 이 전환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번성한다는 더 많은 증거. 우리의 미래 자아들은 계속해서 뒤로 접촉하고 있고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섰다. 더 이상 길 잃은 가정부나 숨겨진 김씨 상속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형 사이의 다리. 표지자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깨어납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일부에게는 그것은 자연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은 이해를 깊게 하거나 연결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한계를 초월하도록 도와주면서도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성을 유지합니다. 핵심은 민기가 그녀와 합류하며 덧붙였다. 우리가 함께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아무도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표지자는 우리의 변형을 안내하면서도 우리의 단결을 보장합니다. 홀의 뒤에서 영숙은 자랑스러운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다. 오랫동안 김씨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도왔던 나이든 요리사는 이제 글로벌 지원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했고 사람들이 그들의 각성하는 능력을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도왔다. 이서진은 이벤트의 전 세계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표지자 활성화가 전 세계에 걸쳐 조화롭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류는 그것의 자연적 진화를 두려움이나 저항이 아닌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표지자의 안내는 미래로 멀리 확장됩니다. 각 세대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인류가 인공적 간섭이나 강제 발전으로부터 자유롭게 그것의 자연적 길에 머물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메이시 그녀의 말을 강조하듯이 글로벌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표지자 활성화 물결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류의 그것의 운명을 향한 긴 여정에서 또 다른 부드러운 단계. 서현은 모인 군중을 바라봤고 단지 그들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들 모두 안에 있는 표지자는 단지 물리적 진화에 대한 지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들이 그들의 현재 형태를 초월하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단결과 인간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지혜도 담고 있었다. 미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고 그녀의 마음에서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자연적인 단계씩. 표지자는 단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가져왔던 잠재력을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양이 김씨 부동산 위로 더 높이 떠올랐고 그 빛이 대강당을 채웠다. 그 순간 서현은 그녀의 말의 진실을 그녀의 존재의 모든 세포에서 느꼈다. 표지자는 단지 유전적 프로그램이나 진화에 대한 안내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인류가 단지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 인공적 향상이나 강제 변형이 아니라 그것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의 자연적 펼쳐짐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는. 김씨, 가족은 함께 무대에 서 있었다. 부모와 자녀들, 삼촌과 형제 자매들. 모두 한때는 비밀로 인해 분리되었지만 이제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표지자의 진실을 보호했고 그것의 타락을 방지했으며 이제 그들은 인류가 그것의 자연적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울 것이다. 정상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서현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 속에서 자연적 능력의 부드러운 각성 속에서 그들이 모두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점점 커지는 이해 속에서 미래의 흔적을 엿보았다. 표지자의 지혜는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고 그들을 우월한 존재가 아닌 진화된 인간으로 자연스럽고 온전한 존재로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계약과 숨겨진 정체성으로 시작했던 여정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되었다. 그리고 김씨 가족은 진화가 그것의 자연적 과정에 계속 진실하게 남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 단계마다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녀의 가족과 함께 서서 서현은 가정부에서 인류의 미래의 수호자로의 그녀의 여정이 그것 자신의 종류의 진화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표지자는 단지 그녀의 가족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더 큰 목적,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변형에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정상회담이 막을 내림에 따라 지영은 청중에게 마지막으로 연설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여명에 서 있습니다. 인공적 수단에 의해 강제되거나 개인적 야망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DNA 자체에 인코딩된 지혜에 의해 안내되는, 표지자는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함께 우리가 현재의 한계를 초월하면서도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에 걸쳐 표지자 활성화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펼쳐지는 자연적 진화의 교향곡. 각 새로운 각성은 인류를 그것의 운명에 한 걸음 더 가깝게 가져왔고 세대를 통해 전해진 지혜에 의해 안내되었다. 서현은 그녀의 가족을 바라봤다. 그녀의 어머니 지영, 빛나고 결단력 있는, 그녀의 아버지 진호,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그녀의 남동생 민기, 한때 인공적 프로그래밍에 갇혔지만 이제 완전히 자신인, 그녀의 삼촌들 김민재와 정민, 둘 다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경험에 의해 변형된, 그리고 이 거대한 진화적 여정에서 그들의 확장된 가족의 일부가 된 다른 모든 이들. 표지자의 선물은 단지 진화의 잠재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만큼 오래된 지혜에 의해 안내되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것에서 온다는 이해였다. 김씨 부동산의 해가 지는 동안 서현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았다. 인류의 그